자, 이렇게 해서 꼭 이 차를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으로 사셔야 되는지 이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할부 제도를 사용하시면 제 생각은 좀 손해가 크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섬주공방입니다. 이게 여러분들하고 제가 구독자 한 10,000명 됐을 때 한 10,000분 정도 이제 구독자가 됐을 때 제가 약속을 했던 컨텐츠인데, 이거를 이제 와서 이제 촬영을 하는 이유가 저는 너무 바빴어요. 그동안 이제 너무 바빴고, 여러분들한테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어떻게 해야 예쁜 말을 할까. 왜냐하면 이런 내용을 이제 사실 잘 안 알려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아직 딜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친한 사과맨도 딜러고, 근데 이제 딜러들한테 폐가 갈까봐 가급적이면 미뤄두던 컨텐츠인데,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걸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자동차는 보통 이제 현금으로 이렇게 현금 일시불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안 해보고 하는 얘기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정보가 전달이 될 수 있으니까 제 정보부터 먼저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르노 삼성 자동차에서 영업을 했고요. 이제 법인지점이라고 하는 법인팀에 2년 정도 소속이 돼 있었고, 법인팀이 해체가 된 이후에 일반 대리점으로 나가서 르노 삼성 자동차 대전 사업소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제가 자동차를 판매할 때 현금 일시불로 구매를 하시는 비율은 10%가 채 안 됩니다. 자동차라는 것은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는 동산이에요. 법적으로 부동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부동산은 왜 부동산이냐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이고요. 동산, 움직이는 재산입니다. 얘 발이 달려서 지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물론 사람이 타야 돌아다니기는 하는데, 발이 달려서 돌아다니는 동산입니다. 재산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일시불로 10%가 채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나머지 90%는 할부를 이용을 하십니다. 할부를 이용을 하실 때는 보통 뭘 많이 쓰시느냐, 당연히 자동차 제조사와 협업이 되거나 자동차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계열사, 이런 곳에 금융을 통하게 돼 있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캐피탈을 가장 많이 쓰게 될 거고요. 르노삼성자동차 같은 경우는 RCI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국산차는 운영이 되고, BMW 같은 경우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자체 파이낸셜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 차량을 구입할 때 정말로 이게 사실, 자, 이런 결정을 언제 많이 하시냐고 하면, 높은 확률로 이제 욕심이 생길 때 이런 결정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할부를 내가 원래 차값이 3,000만 원, 할부는 2,000만 원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막상 자동차 대리점에 가보면 여러분, 눈이 올라갑니다. 왜? 내 눈앞에 나는 아반떼를 사러 왔어요. 나는 K3를 사러 왔어요. 나는 SM3를 사러 왔어요. 근데 내 눈앞에 삐까뻔쩍하게 잘 닦여서 광이 반질반질 흐르는 SM5가 있고, K5가 있고, 소나타가 있습니다. 막상 견적서를 어떻게 이렇게 빼보면, 이건 이제 견적은 아니고 제가 할부가액 계산한 건데, 견적서를 이렇게 딱 프린트해서 받으면요, 내가 사려고 했던 아반떼와 큰 차이가 안 나요. 차값 자체는 1,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근데 왜 큰 차이가 안 나냐라고 하면, 보통 할부를 쓰실 때는 3년 혹은 4년, 5년까지도 쓰시게 되는데, 요즘은 7년, 10년의 장기 할부도 나와 있어요. 그런 걸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데, 내 할부 개월수로 쪼개서 보면요, 한 달에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아반떼 소나타가 여차하면 한 10만 원 안쪽으로 차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반떼 풀옵션과 소나타의 중간 옵션, 하위 옵션을 비교해보면 너밖에 차이가 안 나요. 진짜로. 그러면 욕심이 생깁니다. 아반떼 사러 갔다가 그랜저 사온다라는 시중의 농담이 괜히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도 그런 결정을 하시는 고객님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일을 하면서. 그게 물론 이제 그 정도 차액이 지출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괜찮은 결정이에요. 왜? 만족도는 훨씬 높아지거든요. 제가 옛날에 이런 비슷한 류의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를 좀 전달하는 영상을 하나 찍은 적이 있어요. 자, 상단에 링크 남기겠습니다. 레몬법에 관련돼서 제가 자동차 레몬법이 아직 무용지물임을, 큰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걸 적용받기 힘듦을 남긴 영상을 위에 링크. 왜 이런 홍보하냐고? 좀 눌러달라고. 열심히 만든 컨텐츠 좀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할부를 쓸 때 보통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는 방식을 주로 택하게 됩니다. 자동차 캐피탈에서 제공하는 방식이 그거 하나일 때가 제일 많거든요.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 균등 상환하고는 다른 방식입니다. 매달 내는 금액은 일정하고, 처음에는 원금보다 이자의 비율이 많이 높습니다. 그 점점 매달 이자가 깎이죠. 그만큼 원금의 비중은 올라갑니다. 그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에요. 원리금 균등 상환 같은 경우는 초반에 내가 4년에 할부 계약을 했어요.
그랬는데 1년 타고 판다. 정말 이자밖에 안 냈을 겁니다. 원금은 얼마 안 깎여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오늘의 영상은 유예할부입니다. 유예할부. 참 매력적인 단어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제가 지금 여기 계산을 해놓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제 유예할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젊은 층이 많고요. 제가 경험한 제 데이터는 그래요. 젊은 층이 생각보다 차 욕심이 많죠. 저도 아직 그래요. 저도 제 인생 최고 목표가 차기 때문에 아직도 저도 그래요. 막 나중에 콜백 같은 거 나오면 진짜 지를지도 모릅니다. 근데 자, 일단은 매력적인 이유가 뭐냐? 짠! 월 불입금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유예할부로 하시게 되면. 자, 7천만 원의 수입차예요. 수입차 7천만 원의 차량가액을 가진 수입차입니다. 근데 나는 수중에 1,500만 원 플러스 등록비, 취득세, 보험료 그 정도 있어요. 그럼 대강 한 2,500 정도를 소모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뭐 등록세가 한 500 나올 거, 500, 한 6, 700 나올 거고요. 보험료 어쩌고저쩌고 하면 1,000만 원 들어갑니다, 진짜로. 그럼 한 2,500 정도 쓴다고 가정하고, 할부를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할부를 5,500만 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할부를 5,500만 원을 진행을 할 때, 이걸 5,500만 원을 3년으로 갚으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한 달에 180, 190 나옵니다. 그거 감당 안 되죠. 그래서 보통 4년이나 5년을 권합니다. 4년을 권할 때 얼마가 나올까요? 월 5,500만 원을, 그러니까 수입차 같은 경우는 국산차보다 이율이 조금 높습니다. 실제로 가서 견적서를 받아보시면 국산차는 1.9%, 2.9% 할 때 수입차는 5.9%, 6.9%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5.9% 수입차 최저 이율로 계산을 좀 해볼게요. 자, 5,500만 원을 48개월로 하시게 되면 월 128만 9,156원이 나오게 됩니다. 잘라서 129만 원이라고 할게요. 월 129만 원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월 129만 원이 작은 돈이 절대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차 그 제조사나, 그러니까 국내 딜러십, 뭐 캐피탈 이쪽도 판매량이 늘어야 돈을 버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아주 매력적인 제도를 갖고 왔어요. 그게 뭐냐? 유예할부입니다. 차값 7천만 원의 절반인 3,500만 원을 4년 뒤로 밀어주겠다. 남은 3,500만 원만 어떻게든 갚으십시오. 3,500만 원은 4년 뒤에 얘기합시다. 4년 뒤에 일시불로 내셔도 되고, 일시불이 없을 땐 재할부를 하셔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제도예요. 자, 유예할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3,500만 원을 거치했어요. 48개월 동안. 근데 3,500만 원을 그냥 밀어줄 리가 없죠. 그 유예할부 견적서를 받아보시면은 그 밀어놓은 3,5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써 있습니다. 그것도 이자 내는 거예요. 은행 제도로는 거치라고 하죠. 거치 제도는 이자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3,500만 원을 똑같이 5.9% 48개월 거치를 한다라고 하면 이자가 얼마 나오냐면 월 17만 2,083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총 5,500만 원 할부 끊었고 3,500원 유예를 받았으니 2,000만 원을 상환하겠죠? 2,000만 원을 똑같이 5.9% 48개월로 상환하면 46만 8천 원이 됩니다. 46만 8,784원인데 46만 8천이라고 할게요. 그럼 월 129만 원과 월 64만 원, 굉장히 매력적이죠. 월 할부금이 절반으로 깎였습니다. 129만 원, 64만 원. 이래서 젊은 고객님들이 많이 선택을 하세요. 유예할부라는 제도를 굉장히 많이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그 할부 견적서에 보면 총 이자가 표시되는 회사들도 있지만 총 이자가 표기 안 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럴 땐 총 이자를 계산해 달라고 해보십시오. 정말 무서운 결과가 나오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자를 계산해 달라고 해보셨나요? 제가 직접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이게 볼게요. 그 5,500만 원을 48개월로 5.9%로 그냥 쭉 처음부터 끝까지 갚았어요. 총 이자는 687만 9,488원입니다. 아직 놀라시면 안 돼요. 이자 생각보다 세죠? 유예할부를 보겠습니다. 거치해놓은, 앞에 3,500만 원 거치해놓은 거 이자 받는다 그랬죠. 17만 2,083원씩 48개월 얼마? 825만 9,984원. 826만 원에 달하는 돈이 그냥 이자로 나갔고요. 이게 끝이 아니고 2천만 원 갚고 있죠, 지금 상환. 거기에 대한 이자 250만 1,630원이 더 붙습니다. 합쳐서 1,076만 1,616원이에요. 이자로만 400만 원 가까운 돈을 더 냈죠. 이런 겁니다, 유예할부라는 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끝이냐? 앞에 129만 원씩 낸 건 그냥 그래도 다 내면 끝났어요. 더 낼 돈 없어요. 근데 이자를 1,000만 원, 1,076만 원의 이자를 내고도 자, 3,5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4년 뒤에. 그 3,500만 원을 4년 뒤에 일시불로 갚기 위해선 한 달에 얼마를 모아야 돼요? 거의 90만 원씩 모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 삶이라는 게 이렇게 맘대로 안 되죠. 그 집한테가 4년 뒤에 너 3,500만 원 100% 있을 거라고 장담할 확률이 몇 프로나 돼? 4년 뒤에 네가 3,500만 원이 100% 있을까? 그지? 사람 삶이라는 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은 3,500만 원을 재할부라는 제도를 마련해 줍니다. 재할부의 이율이 똑같이 5.9%라고 전 장담 못해요. 제가 삼성에 있을 때는 안 그랬으니까. 앞에는 4.9%로 할부를 해도 유예할부, 재할부 들어갈 때는 8%, 9%씩 나옵니다. 근데 똑같이 5.9% 해준,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니까 똑같이 5.9%를 해준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자를 얼마나 더 내야 된다? 자, 남은 3,500만 원을 계산을 하게 되면 218만 5,648원이 더 붙습니다. 여기다. 아까 1,076만 원 이자 냈죠. 218만 원이 더 붙었습니다. 이자가 1,400입니다. 이자가 600이냐, 이자가 1,400이냐. 이거 차이 엄청나게 나죠. 이게 7천만 원짜리 수입차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7천만 원짜리 수입차는 뭐가 있을까요? 할인 조금 받은 BMW 5 시리즈, 벤츠 E클래스 정도가 있겠네요. 국산차라고 치면 제네시스 G80 같은 게 사정거리에 들어갈 겁니다. 주변에 유예할부로 차량을 구입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 그 1,000만 원이라는 지금 이자 차이가 거의 1,000만 원 나거든요. 600만 원 대 1,300, 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자 700만 원이 48개월로 쪼개면 또 얼마입니까? 한 달에 15만 원이 넘어요. 한 달에 15만 원이면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자동차세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예할부를 홍보할 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달이 목돈의 부담을 줄인 당신을 위한 차별화된 할부제도. 아니죠. 금융사를 위한 차별화된 할부제도일 뿐인 겁니다. 금융사는 결코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뭐 금융뿐만 아닐 거예요. 이거를 유예할부를 이용해서 차량을 구입하실 때는 정말 목적이 하나예요. 월 불입금을 줄이고 싶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난 이 차를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지금 당장의 부담을 줄여서 나중에 정말 이런 큰 부담을 가지고 가실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왜냐하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이 할부를 쓰셔야 되는 분들이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말리고 싶은 제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유를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반에 내가 이 이유부터 얘기하고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표하실 것 같았어요. 이 이유를 만든 이유는 안타까워서 그래요. 저도 20대 때 정말 좋은 차를 갖고 싶었고 뭐 여건이 안 돼서 못 샀습니다만 요즘은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수입차를 생각보다 많이 구입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제 주변에도 즐비해요. 20대 초중반 24살, 5살, 23살 군대 막 제대했어요. 근데 이제 누구는 뭐 어떤 목적으로, 누구는 어떤 목적으로, 누구는 BMW 샀대요. 나도 사고 싶지. 지고 싶지 않잖아요. 친구한테 지고 싶습니까? 그래서 많이들 이런 실수를 하십니다. 근데 이걸 보시는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저희 젊은 친구들은 정말 철저하게 계산하고 내가 이 손해보다 얻는 만족도가 높다라고 확신하실 때만 사용하시는 할부 제도로 남겨두시기를 추천합니다. 정말로 내가 지금 차가 없으면 일을 못하는데 차에 큰 부담을 줄 수는 없고 나 생활비도 필요해요. 그런 경우에 사용하세요. 그럴 때를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 차가 사고 싶었어. 난 이 외제차가 타고 싶었어. 라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다시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큰 도구로 다가올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든 제도라는 건, 모든 금융이라는 건 다 그래요. 잘 쓰면 이득이지만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게 나한테 정말 큰 도구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걸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딜러 시절의 경험을 풀어드리겠다.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했죠. 할부 제도에 함정이 있음을 제가 알려드리겠다라고 했고, 얼마 전에 제가 2주년 기념 Q&A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제가 딜러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들을 조목조목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정보 혹은 재밌는 에피소드들을 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영상이 그 시작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좀 솔직히 해보고 싶은 것도 있어요. 저도 이제 딜러를 이제 오래 하면은 겪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이 찾아주실 때 높은 확률로 서로 깔끔하게 거래가 끝나고 만족하고 서로 악수하면서 다음에 또 봅시다라고 기분 좋게 인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가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한 썰을 한번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할부제도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댓글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더 좋은 정보를 찾아서 다음번에는 렌트 편으로 만나겠습니다. 장기 렌트카에도 이런 함정이 있거든요. 세상 모든 곳엔 함정이 존재합니다. 내가 모르면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이 존재합니다. 함정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심한 어그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독이 되면 정말 함정 카드 뽑으시는 거거든요. 연말에 이렇게 신차 구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잖아요. 정보를 그럴 때 도움되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썸종고방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동차 작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내일이 오늘보다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은 더 즐거우셨으면 바랄게요. 행복한 연말 되시고요. 뿅!